지금 집 한 채 갖고 계시는 50대, 60대 분들 많이 계시죠? 얼마 전이죠? 6월 1일부터 내 집으로 받는 주택연금 확 바뀌었습니다. 그리고요, 똑같은 집인데 연금 받는 금액이 늘어나신 분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세 가지를 알게 되십니다. 첫 번째, 내 집에 안 살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지금 저가 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은요,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뿐만 아니라 내가 죽은 후에 내 자식에게도 주택연금을 물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매우 중요한 게 새로 생겼습니다. 내가 그 집에 안 살아도 그때 내 집을 통째로 월세로 놔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잠시 뒤에 자세히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요, 우리 50대, 60대 분들 거의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뭘까요? 그래도 집은 한 채 있는데 매달 생활비가 부족해요. 네, 여러분도 그렇죠? 그러니까 자산은 수억 원인데 정작 매달 필요한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대부분요,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생활비 부족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자산은 집에 다 묶여 있고 매달 쓸 현금은 부족하고, 이게 우리 세대의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자식한테 물려주자니 내 노후가 막막하고, 또 집을 팔자니 그럼 내가 살 집이 없죠. 이 문제를, 이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자, 주택연금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이건요, 내 집을 국가에 담보로 맡기고요, 그 집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집을 팔지 않고도 월급을 만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동안 좀 심각한 문턱이 있었습니다. 뭐죠? 반드시 그 집에서 살아야 된다. 집을 비우면 연금이 끊긴다.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입을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턱이요, 6월 1일부터 확 낮춰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이 고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먼저 기본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주택연금. 자, 이거 누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이입니다. 나이. 자, 이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55세를 넘으셨다면, 만 55세입니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부부 둘 다 55세일 필요는 없고요, 부부 중에 한 사람만 55세를 넘으면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집의 가격입니다. 부부 합산 기준 12억 이하의 주택이나 오피스텔, 그러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이죠,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12억은요 시세가 아닙니다. 공시 가격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이 한 채만 있어야 가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다주택자도 상관없습니다. 집이 두 채든 세 채든 좀 전에 말씀드린 이 공시가격 12억 이하면요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12억 요 기준은요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입니다. 즉 시세로 치면요 대출 한 16억 17억짜리도 공시가격 12억 안쪽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시세가 16억 17억 해서 가입이 안 되겠지, 네, 이렇게 미리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합쳐서 12억이 넘는 경우라도 2주택자라면요 3년 안에 내가 한 채를 파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고민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주택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 깎이는 거 아니냐. 네, 여러분도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주택연금으로 받은 그 돈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국가에서는 이 주택연금을 소득이 아니라 빌리는 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이게 가장 까다로웠던 조건입니다. 바로 거주 요건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실거주 의무가 크게 완화됐는데요, 이게 무엇인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예전에 우리가 이거 가입을 할 때 그 집에 실제로 살고 있어야 됩니다. 주민등록도 거기 돼 있어야 되죠. 그런데 6월 1일부터는요, 부부 합산 1주택자가 불가피한 사유일 때는요, 그 집에 살지 않아도 됩니다. 자, 제가 방금 뭐라 했죠? 불가피한 사유이면 그 집에 살지 않아도 된다. 그 불가피한 사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원, 입소하는 경우는 살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자녀의 돌봄을 받으러 다른 집으로 이사 가는 경우. 세 번째, 실버타운 등 노인주거 복지시설에 들어가는 경우.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동안은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머무는 어르신들은요, 주택연금 가입 자체가 안 됐죠. 가장 돈이 필요한 시기에 길이 막혔던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이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추가로요,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가피한 사유로 집을 비우게 되면 빈집을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그 집을 세를 놓아도 괜찮습니다. 월세를 놓아도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요양원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빈집을 세입자를 들여서 월세도 받고 동시에 주택연금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군데서 돈이 들어오니까 정말 괜찮죠. 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선물 준비했습니다. 부동산 사기 예방 실전 가이드 책자 전자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쉽게 정리한 이 자료 무료로 드립니다. 영상 보신 후에 아래 고정 댓글 누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큰 변화가 있는데요. 저가주택 우대형이요 더 확대됐습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이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대형 주택연금은요, 집값이 낮은 분들한테는 같은 집이라도 연금을 더 많이 주는 제도입니다. 원래 조건은 이랬습니다.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반드시 기초연금을 받아야 되고요. 부부 합산 시가 2억 5천 미만 1주택자면요 우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요, 6월 1일부터는요 시가 1억 8천 미만 저가주택을 갖고 계신 분, 여기서 사는 분들은요 주택연금의 우대폭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우대폭 얼마나 커졌을까요? 원래는 우대율이 14.8%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20.5%로 크게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세대에 이런 분도 많이 계십니다. 내가 주택연금으로 다 받으면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줄 자산이 없는데, 이런 고민 많이 하시죠. 자,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세 번째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세대이음 주택연금, 세대이음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자, 이게 좀 생소하실 텐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원래 부모님이 주택연금을 받다가 돌아가시면 자식이 그 집을 물려받을 때 부모님이 받은 연금 빚을 먼저 다 갚아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주택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일정 한도 안에서, 정확히는 대출 한도의 50%에서 90% 이하 범위에서 목돈을 찾아 부모님 연금 빚을 갚고 나머지는 자녀가 평생 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단 여기도 조건이 있습니다. 이어받는 자녀의 나이가 만 55세 넘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은퇴를 앞둔 자식이 부모 집을 물려받으면서 그 집으로 다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부모도 집으로 연금을 받고 자식도 이어서 그 집으로 연금 받고 집 한 채로 두 세대가 노후를 바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름이 세대이음입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상속 부담도 또 새로 가입하는 부담도 줄어드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은 조금 복잡했는데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오늘 내용 핵심만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주택연금 받을 대상이 되는가입니다. 앞에서 제가 뭐랬죠? 부부 중에 한 명이 만 55세를 넘으면 가능합니다. 둘 다 55세 이상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시가, 시가가 아닙니다. 공시가 합산이 12억 이하의 주택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 그런 건 없습니다. 두 번째, 내가 사는 집이 우대형 주택인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받으면서 부부 합쳐 집 한 채 시가 2억 5천이면요 우대형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생긴 그 중에서도 1억 8천 미만이면요 우대폭이 훨씬 더 커집니다. 세 번째, 자세한 건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전화해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우대율 그리고 수령액은요 나이, 집값, 집의 종류에 따라서 모두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세한 건 한국주택금융공사 전화하시면요 상담원이 친절하게 상담을 해줄 겁니다. 꼭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택연금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다 좋은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집값이 크게 오를 상급지 주택이거나 또 자식에게 꼭 집을 그대로 물려주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민을 다 빼고도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럼 바로요, 노후에 내가 소득이 끊겼을 때 현금으로, 즉 생활비가 부족하냐,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현금 흐름이 부족하다면 저는 주택연금 가입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한 줄 메시지입니다. 노후의 부자는 가진 집이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현금이 정합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